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위험한 상황들이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외도 직면 후 부부에게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는 긍정적인 변화보다 부정적인 변화가 많죠. 이런 부정적인 변화는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남깁니다. 따라서 저는 외도 직면 직후 외도로 인한 상처와 아픔보다 외도 직면 후 적어도 상처 치료 전까지 받는 상처 아픔이 더 크고 고통스러우며 괴로운 상처를 남긴다고 주장하죠. 이에 외도와 직면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 당신 부부가 외도와 직면하였다면 지체하지 말고 상담 치료의 도움을 받기를 권유하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부부들은 외도 직면 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거나 시간이 약이기에 시간만 흐르면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하며 외도로 인한 상처 아픔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부들에게 유감스럽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 외도 문제를 부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시간이 약이라는 대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외도 문제를 해결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외도 직면 후 부부는 상반된 입장에 서게 되고 관점과 해석이 서로 다르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상반된 입장이다 보니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맛보죠. 이에 부부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만 소진할 경우 그 시간 속에서 발생하는 추가적 상처 아픔이 외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에 부부관계는 악화되고 외도 문제는 미해결되죠. 이로 인한 감정노동은 심화되고 상황은 최악이 됩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상담 치료의 도움을 받는 것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자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더욱 그렇죠.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외도 직면 후 부부 사이에 다가오는 위험한 상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심리적 그리고 정서적 문제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위험한 상황과 직면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정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폭력에는 물리적 폭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그리고 성적 폭력과 함께 재물손괴 등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언어적 폭력은 외도 행위자뿐만 아니라 외도 피해자도 자주 행사하는데요. 이로 인한 부메랑은 부부가 함께 되돌려 받죠. 외도 직면 후 가정폭력이 난무한다면 즉시 상담 치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외도 직면 후 추가적 상처와 아픔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둘째, 이혼의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외도 사건이 벌어지면 이혼의 위기로 이어지죠.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 중에는 이혼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말로는 이혼을 외치지만 정작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인 이혼을 하지 않았을 뿐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이혼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혼을 하느냐 아니냐보다 이혼할 때 준비와 대안 있는 이혼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 준비 없는 이혼, 대안 없는 이혼을 할 경우 이혼 후 큰 고통과 괴로움을 맛보게 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외로움입니다. 외도 직면 후 이혼의 위기가 다가오게 되는데요. 준비도 대안도 없는 이혼을 할 경우 꼴보기 싫은 배우자와 거리두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후 다가오는 심리적 그리고 정서적 고통은 고스란히 이혼자들의 몫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죠. 셋째, 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은 술과 친해지는 경우가 많죠.
원래 술을 하던 분들이 술과 친해지기도 하지만 원래 술을 못하던 분들도 술과 친해집니다. 심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울적하거나 고통스러울 때 한 잔, 두 잔 술잔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시작한 술과의 동행이 강화된다는 것이죠. 이에 화가 나면 술, 우울하면 술, 불안하면 술, 의심이 가면 술, 억울한 감정이 들면 술 등 술과 접촉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마시는 술의 양과 강도도 강해지죠. 따라서 심신이 더 피폐해지는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결국 술 문제는 다음에 언급할 심신의 건강과 이어지죠. 마지막으로 넷째, 심신의 건강이 나빠집니다.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의 심신 건강은 날로 나빠집니다. 특히 외도 피해자는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면서 체중 감소와 체력 저하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신체적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지만 신체적 건강은 심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여기저기 아프다고 호소하는 외도 피해자도 많고 외도 행위자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끝을 알 수 없는 갈등의 연속, 여기에 낮아진 자존감은 선택과 결정 그리고 판단에도 자존감 낮은 선택과 결정 그리고 판단함으로써 이중삼중의 고통과 괴로움을 맛볼 수밖에 없죠. 이에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에게 다가오는 위험한 상황은 끝이라는 기약도 없고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며 심한 감정 노동과 함께 감정 소진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잠잠해지기보다 무기력과 소진 등으로 문제를 덮어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이런 대처 방식은 새로운 외도나 외도 재발로 이어지고 한 번의 외도가 두 번의 외도로, 두 번의 외도가 세 번의 외도로 이어지는 반복 강박과 악순환이 됩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 부부는 지혜로운 선택과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외도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고 새로운 외도나 외도 재발을 예방하는 용기가 필요하죠. 이를 위해서는 외도 피해자만 노력해서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외도 행위자도 상담 치료에 함께 임하면서 비록 외도 행위는 하였지만 그 후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죠. 외도는 부부 사이의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외도를 잘 극복한다면 그리고 부부에 대해 가족에 대해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처와 아픔 치료는 상식적으로 해야 할 과정입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내용에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